안녕하세요, 염창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C 암 치료 연구 어디까지 왔나요입니다. 비타민C 암 연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에게 비타민C 공부를 하게 해준 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를 다닐 때 처음 만났던 환자분입니다. 그분은 난소암 말기 환자였고 복수가 굉장히 심하게 찼던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의 복수는 젤리 모양이기 때문에 한 번 뽑으면은 의사가 한 명이 붙어서 2~3시간 동안 주사기로 일명 펌프질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를 빼야만이 좋아졌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처음 제가 그 환자를 만나고 나서 기껏해야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5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5년 동안 복수를 빼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저하고 이제 다른 선생님 2사람이서 교대로 이제 5년 동안 가서 뽑아졌는데 그 환자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이제 죽기 전에 2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하나는 함께 해준 의사가 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암 치료 과정 중에 그 환자의 말을 듣는 의사가 별로 없고 치료하고 지시만 내주는 의사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꼭 함께 해주는 동반자적인 의사가 돼주기를 바랬고, 2번째는 뭐냐? 본인이 치료했던 다양한 치료 방법 중에서 비타민C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비타민C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었고 저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환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했고 연구를 시작했고 여러 난관을 거쳐 2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타민C 항암 효과는 10%입니다. 그리고 90%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10%의 환자를 찾기 위한 먼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 10%의 환자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비타민C 수용체였습니다. 그 수용체가 많은 환자분들은 효과가 높았고 그 수용체가 낮은 환자분들은 효과가 낮았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이정동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 강의 내용은 인류 역사상 혁신은 최초의 질문과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케일업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한 회사인 인텔이 과거에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인텔이 혁신을 했던 건 뭐냐?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였습니다. 근데 인텔의 CPU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일본 비즈콤의 코지마 회장이 인텔 창업자인 밥 노이스에게 CPU 개념을 제안한 것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이슨이 먼지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15년 동안 5128번의 실패를 통해서 진공청소기를 개발했습니다. 이때도 15년 동안 5128번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의 질문인 먼지 없는 진공청소기를 낸 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비타민C 암 연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보다 점점 가까웠고 저는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성공하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이 숙제를 내준 환자분 요세피나께서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해줄 것이고 실패를 하더라도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비타민C 수용체에 관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논문으로 작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며 나중에 논문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그래도 많이 왔고요. 이 연구는 정말 많이 진행이 되었고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지가 바로 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조심조심 하면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의 준수를
준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 치료를 할 때 반드시 G6PD 검사와 신장 기능을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G6PD 검사상 결핍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안 좋은 경우는 비타민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환자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에 맞게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환자의 말입니다. 환자의 말을 듣다 보면 답을 찾아가는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쿠스마울의 법칙입니다.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사기 환자라도 항암제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살아나는 환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치료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버티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보면 기회는 온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꼭 비타민 치료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치료 방법은 항상 개발되고 있으므로 그때까지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